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 아이워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워크 하면은 아무래도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워크는 이 키노트, 그리고 넘버스, 그리고 페이지, 이 세 가지 어플을 의미하는데요. 아이워크, 딱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죠. 바로 생산성 그런 앱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작성, 그리고 뭐 PPT, 그리고 뭐 엑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MS 오피스가 있겠죠. 네, MS 오피스와 다른 점은 얘는 애플 관련된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 아이패드, 아이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이거를 조금 더 잘 알아두시면은 더욱 매력적으로 애플 기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저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어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어플 들어오면은 최근 항목들이 보이죠. 네, 현재 작성 중인 그 문서들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만약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보면은 기본 페이지는 이렇게 빈 공간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고, 메모하기, 리포트,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이렇게 스크롤해서 그런 템플릿을 찾아야 되는데, 상단에 보면은 기본, 리포트, 책, 편지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놨어요. 누르면은 관련된 이렇게 그 템플릿을 바로 넘어갑니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번 기존에 작성하는 문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능은 이제 이게 뉴스 그 룸에 들어가서 이 애플 이 아이워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가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페이지로. 그러니까 일반 문서랑 똑같죠. 이 애플 페이지나 키노트 같은 경우는 손으로 컨트롤하는 것과 이 애플 펜슬로 컨트롤하는 게 틀려요. 애플 펜슬은 아무래도 그리기라든지 체크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이 활용이 되잖아요. 손 같은 경우는 어떻죠? 손은 누르면은 이런 문서들을 편집할 수 있도록 키보드가 나와요. 그리고 펜을 대면은 그리기 모드가 나오고요. 이런 스마트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이 선택했을 때 보면 아래쪽에 보면 스마트 주석 그리고 그리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보세요. 그리기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문서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릴 거다. 만약에 여기다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판 같은 게 나와요. 스마트 주석을 하면은 자, 문서 위에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주석 우리 알잖아요. 주석이 뭐냐면은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문서 작성을 이렇게 아이패드로 가져갔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 부분은 강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색상으로 더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여기 안에는 영어로 썼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우리가 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디지털 문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다른 내용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는 이 이미지들은 글과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글은 글 위에 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다 입력을 하면은 이 네모는 남아있고 글만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 주석은요,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이 체크한 부분까지 같이 밀리게 됩니다. 자,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번 키보드가 나왔죠? 그리고 한글로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이라는 글자를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시나요? 밀리죠, 같이. 지금 쓸 때마다 얘 표시된 것까지 같이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주석이에요.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밀리는 거였어요. 지금은 베타예요. 이 스마트 주석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달라진 점의 포인트 중 하나가 위에다가 스마트 주석을 하잖아요. 보이시나요? 새로운 할 때 이 부분이 블록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 표시가 조금 더 정교하게 묶일 수 있도록 표현이 되는 것들이 개선이 되었고요. 한번 그리기를 통해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변화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는 5cm, 여기는 2cm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그 메모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문서나 그리고 기본 뭐 우리가 메모하고 업무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뭐 색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물감 있어요. 그리고 색을 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딱 하면은 색이 채워집니다. 네, 이렇게 안 하고 색을 채울 수도 있어요. 이걸 이 물감이 체크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곳이면은 이 물감으로 항상 체크가 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색은 언제든지 편하게 해서 물감을 체크하고 넣으면은 이렇게 색이 채워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이걸 만약 위치를 바꾸고 싶다. 이 올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올감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하면은 묶여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영역들을 올가미로 해서 이만큼을 옮기고 싶다. 묶여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스마트 주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 위에서 이렇게 주석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 이런 기능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변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 땡땡땡땡 이 점을 누르면은 기타 메뉴거든요. 여기 보면은 변경 내용 추적이라는 기능이 또 생겼습니다. 변경 내용 추적을 활성화시키면요, 어떤 게 변경이 되었는지 문서에서 우리가 문서에 변경을 줬을 때 그런 표시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걸 활성화하고 한번 제가 문서에 변경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우리가 넣어볼까요? 내용을. 색깔이 틀리죠? 예, 추적이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검정색이었는데 추적이 들어가니까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브라운 계열의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차. 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하이. 이런 식으로 변경을 줬습니다. 그럼 색깔 넣어도 구분이 돼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변경이 됐죠. 우리가 지금 이제 펜을 출력하니까 이렇게 그림 떴는데 여기다 딱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팝업 형태로 떠요. 여기에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막 변경된 거 보면은 화살표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관련 내용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서에서 어디를 막 추가하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색깔도 틀리기 때문에 문서 이렇게 만약에 수정본을 누군가에게 제시할 때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잖아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오디오 녹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오디오 녹음 뭐냐면은, 자, 오디오 녹음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녹음 버튼이 생겼죠. 이 문서 위에다가 그 소리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자, 이렇게 녹음이 됐죠. 삽입을 누르면요, 이 부분에 이렇게 아이콘식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작성할 때 이 이미지와 관련된 소리를 매칭시켜 가지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동물 소리를 같이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뭐 어떤 표현하는 음성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사실적인 관련된 뭐 그런 소리를 표현한다거나, 다양한 녹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구독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 녹음은 편집도 아주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했죠. 예, 다 녹음을 했어요. 보면은 뭐 미리 듣기도 가능하지만 밑에 보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을 누르면요, 자를 수도 있고요. 네, 원하는 영역만 자를 수도 있고, 다듬어 가지고
네, 관련된 내용들을 그러니까 딱 알차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리를 넣으려면은 뭐 녹음을 따로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해진 사용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달라진 포인트 중 하나가, 자, 이 도형, 이 페이지나 키노트나 그리고 이 그 넘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형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문서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였는데 이번에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되게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많아요. 어떤 걸 한번 넣어볼까요? 네, 어떤 게 추가됐는지 모를 정도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보면 이렇게 하나에 보면 사물, 동물, 자연, 음식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니까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왠지 드론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문서내에 넣으면 문서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정렬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문서에 맞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확대, 축소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대해도 이게 벡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크게 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아요. 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벡터 이미지는 보시면은 보면은 이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렬 있죠. 정렬하면은 텍스트와 함께 이동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고, 밑에 보면은 뭐 자동 주변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밝힌 게 뭐냐면은 스타일에 보면은 채우기가 있죠. 채우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추가된 게 그라디언트하고 이미지가 추가됐어요. 이게 색상을 채우는 거거든요. 이 기존에 이렇게 단색으로만 됐지만 그라디언트를 하면은 두 가지 색상을 은은하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보면 색상을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미지 변경을 해볼게요. 다양한 이미지에서 갖고 오는데 제 애기 사진을 갖고 와서 이미지를 넣는데, 이미지도 보면 원래 크기를 넣을 수 있고 뭐 타일 크기에 맞게 조절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그 도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가능해요. 네. 그런 것들은 각자가 문서 스타일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노트로 가볼게요. 키노트는 이제 PPT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키노트도 보면은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죠. 네. 여기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키노트에서는 카테고리별 그런 템플릿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는 없지만, 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네. 키노트에서는 마스터 슬라이드 편집이 있는데, 마스터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PPT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문서의 틀을 잡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슬라이드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넣고 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뭐 제목은 이쪽에다 넣고 이미지는 이쪽에 넣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마스터 슬라이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정도 할 수 있게, 편집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대로 주어진 템플릿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넣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하게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런 마스터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내기가 있죠. 이걸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프레젠테이션 만들었어요. 보내기에서 추가된 포인트가, 보내기를 하면요, 보면은 PDF,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다른 그런 운영체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애플 제품이니까 애플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예쁜 거에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동영상과 이미지로 만드는 것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동영상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해상도 1080p로 만들고, 원래 크기 하면은 4K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동영상 없이 하면은. 그리고 슬라이드, 그러니까 시간을 지정하는 거죠.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 액션을 줬다면은 그런 시간들을 지정해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의 자료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괜찮은 매력적인 변화인 거죠. 네. 왜냐면 열심히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다음에 보내기를 하잖아요.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영상은 뭐 어딘가에 보낼 수도 있고 비디오 저장으로도 할 수 있고 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거죠. 비디오 저장하면은 제 이 아이패드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영상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네, 이게 영상이에요.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움직인 모든 과정들이 영상으로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보면은 발표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이 참 발표 잘하잖아요. 네. 발표할 때 보시면은 이런 게 프리젠터 기능이라고 하죠. 이게 발표자. 멀리서 이 내용을 보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여기서 이 자동으로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누군가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자동 스크롤이 있습니다. 네. 자동 스크롤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것들을 페이지마다 따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서 뭐 발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섬세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페이지 어플이 굉장히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 아이워크 프로그램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네, 조금 더 친숙해지고 그리고 애플 펜슬을 멋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